60대 이상 분들이라면 대체 현금을 얼마까지 갖고 있어야 기초연금을 깎이지 않고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해하실 게 분명합니다. 기초연금, 단순히 나이만 65세가 된다고 혹은 생활이 어렵다고 모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내가 가진 현금은 물론 예금, 적금, 주식, 보험, 심지어 자녀에게 증여한 돈까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계산을 해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기준으로 부부가구는 최대 54만 8천 원, 단독가구는 34만 2,510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이걸 감액 없이 모두 받으려면 현금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전액 모두 받을 수 있는 현금 관리법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초연금 수급 조건의 핵심부터 알아볼까요?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모두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228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소득인정액이 단순히 월급만 매월 들어오는 돈만 따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현금, 예금, 적금, 주식, 보험,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자녀에게 증여한 돈까지 모두 포함해서 계산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금융재산은 어떻게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될까요? 한번 같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 공식입니다.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금융재산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법인데 아주 간단한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재산에서 기본공제 2천만 원을 기본적으로 다 빼주고 거기에 연 4%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1년 동안 내 소득 인정액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 나누기 12개월을 하면 월 소득 인정액이 계산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통장에 1억 원이 있다는 가정하에 계산해 보겠습니다. 금융재산을 조사할 때 무조건 갖는 돈 다 계산해 넣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돈이 있으니까 2천만 원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화면에 나온 공식을 보시면 통장에 있는 현금 1억 원에서 일단 2천만 원을 공제해 주고 남은 돈 8천만 원에 소득 환산율 연 4%를 적용해 연 소득으로 잡습니다. 1억 원 마이너스 2천만 원 곱하기 4% 이렇게 하면 320만 원이 나옵니다.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소득이 나오겠죠. 320만 원 나누기 12개월 하면 이 26만 6천 원이 바로 여러분의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는 금융재산 소득 인정액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 이자가 붙겠죠. 은행 이자도 따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그 예금 금액에 대한 이자 소득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기예금 1억 원을 가지고 있고 이자율이 연 3%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1년에 1억 원 곱하기 3% 하면 300만 원이라는 이자가 붙게 되는 거죠. 이것을 12개월로 나눠 월 이자 소득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300만 원 나누기 12개월 하면 25만 원이 됩니다. 기초연금 산정에서는 이 이자 소득에서 월 4만 원만 공제해주고 나머지 전액이 소득 인정액에 추가됩니다. 그러면 이자에 대한 소득 인정액은 25만 원 마이너스 4만 원, 그럼 21만 원이 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금융재산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했던 26만 6천 원에 이 이자 소득 21만 원을 더하면 총 47만 6천 원이 여러분의 소득 인정액으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죠?
26만 6천 원 플러스 21만 원, 그러면 47만 6천 원이죠.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봤으니 네 번째로, 그래서 금융재산이 얼마까지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입니다. 이걸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이 제가 표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금융재산 소득인정액과 이자 소득을 합산한 총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 규모별로 어느 정도까지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지 한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금융재산 1억 원은 앞서 계산한 것처럼 총 소득 인정액은 47만 6천 원입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서 통장에 6억 원의 현금이 있다면 총 인정 소득액은 337만 3천 원이 됩니다. 법에서 정한 소득 인정액 기준이 얼마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단독 가구는 월 228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 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하니까 이 표를 참조해 보시면 단독 가구는 약 4억 원까지, 부부 가구라면 현금 6억 원까지는 금융재산만으로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계산은 금융재산만 놓고 봤을 때의 이야기고 부동산이나 사업소득, 부채 등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 계시죠? 자식한테 일찌감치 현금을 증여하면 내 재산이 줄 테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런 전략을 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결혼자금 등으로 1억 원을 증여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증여를 했으니 내 재산에서 빠지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겠지만 기초연금은 증여세를 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금액을 기타 증여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부부가구 기준으로 매달 자연적 소비공제액 304만 8천 원이 차감되긴 하지만 1억 원을 다 인정받으려면 무려 3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한테 1억 원을 줬다고 해서 그 1억 원을 당장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월마다 이렇게 까나가는 겁니다. 1억 원을 증여했을 때 그 기간이 33개월이 되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자녀에게 큰 금액을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것이 기초연금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증여가 재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초연금 수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 정말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넘어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단 10만 원, 20만 원의 차이가 여러분의 삶의 질을 크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큰 돈이죠, 나이 들어서는. 나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아 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꼼꼼히 준비하셔서 모두 감액 없이 소중한 기초연금을 모두 받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친구분들이 필요하십니까? 그리고 오지랖 넓게 참견하지 않고 그저 응원과 격려를 해주는 친구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곳엔 3만 3천여 명이 넘는 회원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 맛집으로 이름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